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꽉 작은 반지하 아파트. 알람 소리가 울리는 좁고 낡은 방.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20살 김진아는 눈을 뜬다. 10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병상에 계신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그녀는 가끔 저 알람이 안 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아는 일어나 머리를 묶고 간단히 세수한 후 옆방으로 향한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한유란이 침대에 누워 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오늘도 학교 가는 날이지? 네, 그 전에 백화점에서 일하고요. 오늘은 새로운 만두 시식 행사가 있어요. 제가 만든 만두 소스가 선정됐대요.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오늘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약 꼭 챙겨 드세요. 제가 저녁에 돌아와서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10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진아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으니까. 낡은 가방을 메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진아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H백화점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고 매일 90분이 걸리지만 시급이 다른 곳보다 나은 데다 야간 수업과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버스가 도착하고 진아가 탑승한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가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만큼은 그녀의 보물이다. 대학 입학 선물이었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눈물을 보였다. 진아는 손목 시계를 바라본다. 오래되었지만 고급스러운 시계다. 분주한 시식 코너에서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정 매니저가 냉정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오늘 신제품 만두 시식 행사야. 특히 김진아 너. 내 소스가 선정됐다고 태도 느슨하게 하지 마. 여전히 너는 말단 직원일 뿐이야. 네, 매니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시계 어디서 났니? 가짜 명품인가? 너 같은 애가 차고 다니기엔 너무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건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그래? 어쨌든 손님들 오기 전에 바닥 청소부터 마저 해.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해야지. 정 매니저가 떠나고 진아는 한숨을 쉰다. 진아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정 매니저는 원래 그래.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매일이 전쟁이었지만 어머니의 치료비와 대학 학비를 위해서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 고급스러운 회장실. 박설란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비서 박준호가 들어온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맞습니다. 김진아는 김용재님의 딸이 맞습니다. 한유란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따님입니다. 현재 서울 외곽의 반지하 아파트에서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 지하 1층 시식 코너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아이 정말 용재의 딸인가? 네, DNA 검사까지는 못했지만 출생 기록과 모든 정황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김진아 씨가 항상 차고 다니는 시계, 회장님께서 김용재님에게 대학 입학 선물로 주셨던 바로 그 시계입니다. 년이나 내 손녀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식 코너에 가볼 거야. 3번째지만 이번엔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고객들로 붐비는 시식 코너에서 진아가 바쁘게 일하고 있다. 새로운 만두 소스가 인기를 끌었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줄 때만큼은 진아는 모든 고된 일도 잊을 수 있었다. 손님이 소스가 짜다고 항의하셨어.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가서 해결해. 네. 하지만 제가 맛을 봤을 때는 말대꾸하지 말고 빨리 가서 사과해. 가난한 집 애가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진아는 당황하며 손님에게 다가간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박설란이 지켜보고 있다.
죄송합니다, 손님. 소스가 입맛에 안 맞으셨나요? 다른 소스로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난 짜다고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맛있어서 레시피가 궁금했는데. 네. 그런데 매니저님이 그때 박설란이 다가온다. 실례합니다만 이 만두 소스가 아주 특별한 것 같군요. 직접 만드셨나요? 네, 제가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멋진 시계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 회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진아입니다. 김진아 씨 잠시 제 사무실로 올라와 주세요. 이야기 나눌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바쁜 시간이라 직원이. 지금 즉시요. 그리고 정 매니저, 당신은 내일 아침 인사팀으로 올라가 보세요. 모두가 놀란 가운데 진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설란을 따라간다. 그 순간 진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우아한 노부인이 그녀의 할머니라는 사실도. 앉으세요, 김진아 씨. 저 무슨 일로 저를... 그 시계 내가 내 아들 용재에게 대학 입학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시계가 회장님이 주신 거라고요? 김진아 씨, 내가 바로 당신의 할머니입니다. 진아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굳어진다. 그 순간 진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H백화점 회장이 자신의 할머니라니.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가 말했던 내용 중에는 그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평범한 가정이라고. 내 아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평생의 후회입니다. 박설란이 서랍에서 옛 사진을 꺼낸다. 젊은 김용재와 한유란, 그리고 갓난아기 김진아의 사진이다. 이제라도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어요?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바라본다. 그렇게 진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그녀는 몰랐다. 김진아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다. 간호사가 어머니 방에서 나온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셨어요. 저녁약은 드렸고 식사도 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간호사가 떠나고 김진아는 어머니 방으로 향한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진아야, 오늘은 어땠니? 어머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H백화점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 할머니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H백화점 회장의 아들이었다고. 박설란 여사가 너를 찾아왔다고? 어머니, 그분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정말 제 할머니인가요? 그래. 내 아버지는 H백화점 회장의 외아들이었단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박설란 여사는 극구 반대하셨지. 신분 차이가 너무 크다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했어. 그분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지. 내가 그런 세계에 휘말리길 원치 않았단다. 할머니께서는 이제라도 화해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조심해라. 진아야, 그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난하단다. 어머니의 반응은 진아의 예상과 달랐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계셨다. 다음 날 저녁 김진아가 친구 이수진과 벤치에 앉아 있다. 뭐라고? 너 H백화점 회장 박설란의 손녀라고? 농담이지? 나도 믿기지 않아. 어제 갑자기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 와, 이건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잖아. 그럼 이제 부자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돼.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해하셔. 당연하지.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모르겠어.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어. 재벌가는 TV 드라마보다 더 무서울 수 있대. 친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어머니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김진아가 회장실에 들어선다. 박설란과 비서 박준호가 있다. 와줘서 고마워. 부르셔서 왔습니다. 어머니께 이야기했니? 네, 어머니도 할머니를 알고 계셨어요. 그럴 테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10년째 병상에 계세요. 아버지의 사고 후 충격으로. 그렇구나, 몰랐단다. 박설란이 서류 봉투를 건넨다. 이건 너와 어머니를 위한 거야. 최고의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학업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저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교만했어. 아들이 내 반대를 무릅쓰고 떠났을 때 너무 화가 났었단다. 그리고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와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최근에야 우연히 지나가 우리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정말 그게 다인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심장이 좋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내 가족, 내 아들의 유산을 지키고 싶었어. 회장님께서는 현재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의사들은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진아, 네가 내 유일한 혈육이란다. H그룹의 미래를 맡길 사람이. 저요? 아니,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런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요. 서둘러 결정하라는 게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보렴. 우선은 어머니의 치료가 중요하니 내일 최고의 의사들을 보내도록 하마. 할머니의 제안은 너무 큰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일단 의사들의 도움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진아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할머니께서 최고의 의사들을 보내주신대요.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진아야, 박설란 여사가 갑자기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녀는 항상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하지만 어머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어머니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거야. 그게 박설란 여사의 방식이란다. 어떤 대가라도 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내일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고 결정해요.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진아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한유란이 고급 병실에 입원해 있다.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놀라운 발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한 결과 한유란 씨의 근육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될까요?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최신 치료법을 적용해보고 싶은데 비용이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치료는 모두 진행해 주세요. 박설란 여사님, 아니 어머니, 오랜만이다, 유란아. 왜 이제 와서 우릴 돕는 거죠? 용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버렸으면서. 정말 미안해. 내 교만 때문에 용재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10년이 지나서요? 용재가 남긴 유일한 혈육인 진아를 최근에야 찾았어. 남은 생애 동안 내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 정말 그게 다인가요? H그룹의 후계자가 필요해서 진아를 찾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용재가 항상 말했어요. 어머니에게 사업은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어머니, 할머니, 제가 빠져야 할 대화인가요? 아니야. 진아야, 너도 알아야 해. 내가 진아를 찾은 이유 중 하나는 H그룹의 미래 때문이야.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야.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다시 모으고 싶었어. 그 순간 진아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김진아와 박설란이 병원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다. 할머니, 정말 저를 H그룹 후계자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아야,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너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혈육이야. H그룹은 이 아버지의 것이었고 언젠가는 너의 것이 될 거야. 저는 그런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르쳐 줄게.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렴. 우선은 어머니의 치료와 너의 학업에 집중해.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이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맞아 쉬운 길은 아니야 하지만 너의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기도 해. 할머니의 말에 진아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있었을까? 김진아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강의를 듣고 있다. 주변 학생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린다. 저의 정체가 H백화점 회장 손녀라며 갑자기 부자 되었대. 응, 한 달 전만 해도 허름한 옷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명품만 입어. 야, 너 요즘 인기 많더라? 다들 갑자기 내게 관심을 갖는 게 불편해. 그래도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며? 그거면 됐지. 응. 어머니가 이제 휠체어도 조금씩 타실 수 있어. 재활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어. 근데 진짜 H그룹 상속자 되려고? 아직 결정 못했어. 할머니께서 경영에 대해 배워보라고 하셔서 요즘 회사에 가끔 가보고 있어. 한 달 사이 진아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더 이상 백화점 시식 코너에서 일하지 않았고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어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김진아가 비서 박준호와 함께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늘은 임원회의를 참관하시게 됩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당신을 경영진에게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회장님도 처음에는 모르셨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다. 모두 김진아를 주목한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제 손녀이자 김용재의 딸인 김진아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난다. 갑자기 나타난 손녀라 정말 회장님의 혈육이 맞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경험도 없는 젊은이에게 갑자기 그룹의 미래를. 당장 모든 책임을 맡기자는 게 아닙니다. 진아는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갈 겁니다. 오늘은 참관만 하니 평소처럼 회의를 진행하세요. 김진아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에게 진아는 그저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일 뿐이었다. 김진아가 할머니와 식사를 하고 있다. 오늘 회의 어땠어?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모두가 저를 이방인처럼 대했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괜찮아. 시간이 걸릴 테니까. 나도 처음엔 그랬단다. 할머니는 어떻게 H그룹을 이끌게 되신 거예요? 나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어.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도 내가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하지만 가족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배웠어.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박설란 당연하지. 너는 내 손녀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의 딸이고. 그때 김진아의 전화가 울린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대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해요. 그 순간 진아는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부와 권력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김진아와 박설란이 의사와 대화하고 있다. 의사, 갑작스러운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안정화되었지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장기간 병상 생활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치료법의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필요하다면 해외 전문의도 초청하겠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김진아가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본다.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머니의 도움을 거절했어야 했어요. 박설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탓이 아니야.
어머니는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진아야, 너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야. 김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한 달간 새로운 세계에 매료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화려한 세계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가족이었다. 김진아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박설란이 커피를 들고 다가온다. 조금 마셔봐. 감사합니다. 진아야,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H그룹에 관심이 없다면 강요하지 않을게. 정말요? 너희 어머니의 말이 맞아. 내가 사업을 우선시했던 것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어. 이제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야. 할머니, 네가 원한다면 H그룹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너는 주주로서의 권리만 가져도 돼. 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의 말에 진아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한유란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김진아가 어머니 옆에 앉아 있다. 진아야,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위기는 넘겼대요. 진아야, 나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마. 김진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 전해 들었다. 내가 H그룹 경영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거절하려 한다고. 어머니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잖아요. 엄마가 이기적이었어. 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회사인데. 내 원망 때문에 내가 기회를 놓치게 할 순 없어. 하지만 어머니, 제 꿈은 내 진짜 꿈이 뭐니? 진아야, 요리사가 되는 것? 아니면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 남들을 돕는 것에 행복을 느꼈지. 그가 H그룹을 이끌었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진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김진아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박준호가 다가온다.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있어요. 박준호 씨는 제 아버지를 아셨나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막 회사에 입사했을 때 김용재님은 이미 회사를 떠나셨지만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매우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고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할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거죠? 경영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회장님은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중시하셨고 김용재님은 직원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셨죠. 고맙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뵐게요. 그 순간 진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김진아가 박설란이 기다리는 회장실에 들어선다. 진아야, 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대요. 다행이구나. 할머니, 결정했어요. 무엇을? H그룹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먼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부서를 밑바닥부터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정말 내 아버지의 딸이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H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해요. 제가 일했던 시시코너 직원들처럼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기업으로요. 내 아버지가 항상 주장했던 바로 그것이구나. 내가 거부했던. 할머니와 아버지의 장점을 모두 배우고 싶어요.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아야, 네가 내 손녀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진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H그룹을 변화시키는 길.
김진아가 정장을 입고 시식 코너를 방문한다. 예전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한다. 진아야, 오랜만이야. 정말 달라 보여.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응. 네 덕분에 여기도 많이 좋아졌어. 정 매니저가 바뀌고 근무 환경도 개선되었어. 아직 할 일이 많네요.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H그룹에서 직원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특히 시급제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와, 정말? 내가 그런 일을 추진한 거야? 네, 제가 이곳에서 일하며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요.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고 싶어요. 진아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H그룹에 참여하기로 한 진짜 이유였으니까. 김진아가 경영학 수업을 듣고 있다. 이수진이 옆에 앉아 있다. 요즘 바쁘다며? H그룹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응, 정신없지만 재미있어. 배울 게 정말 많아. 그래도 예전의 진아를 잃지 않았네.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갑자기 부자가 되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가끔 불안해. 이 모든 게 꿈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내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치들을. 어머니 건강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휠체어로 직접 움직이실 수 있게 되셨어.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 10년간 고통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진아가 될 수 있었다. 한유란이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걷기 연습을 하고 있다. 김진아와 박설란이 지켜보고 있다. 물리치료사,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입니다. 한유란님의 의지가 대단하세요. 진아야 보고 있니? 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란아, 정말 대단해. 고마워요, 어머님. 박설란이 놀란 표정을 짓다가 감동의 미소를 짓는다. 한유란이 박설란을 어머님이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10년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김진아가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이상으로 H그룹 사회책임 경영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김진아 씨, 이런 직원 복지와 사회 공헌에 회사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원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설란, 진아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단기적 이익만 추구해왔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회장님, 확실하신가요? 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H그룹의 새로운 경영 철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김진아를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박준호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한다. 그날은 진아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김진아, 한유란, 박설란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다. 한유란은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한유란, 이곳 전망이 정말 아름답네요. 용재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어. 퇴근 후에 항상 이곳에서 서울을 바라보곤 했죠. 가끔은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느껴져요. 그럴 거야. 그리고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야. 1년 전 만두 시식 코너에서 일하던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진아는 이제 H그룹의 부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다. 김진아, 한유란, 박설란이 함께 백화점을 나서고 있다. 일반 직원이 된 정 매니저가 그들을 보고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새 부서에서는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는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세요. 정 매니저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난다. 너무 관대한 것 아니니?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어머니, 제가 그녀의 위치였다면 어땠을까요? 모두에게 성장할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진아야, 기특하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다고 어머니가 알려주셨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김진아, 한유란, 박설란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테이블에는 김진아가 직접 만든 만두가 놓여 있다. 이 만두 정말 맛있구나. 시식 코너 레시피예요. 제가 개발한 소스를 사용했죠. 진아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닮았죠. 용재도 요리를 좋아했니? 네, 처음엔 엉망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웃는다. 할머니,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도 행복하구나. 오랜 세월 원망과 후회로 살았는데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 용재 씨가 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세 여자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그의 사랑이 다시 하나로 모았다. 김진아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한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녀는 친절하게 응답한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다.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10년간 병상에 계셨다. 가난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진아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 김진아가 자신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서울 전경을 바라본다. 만두 시식 코너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H그룹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가족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다. 김진아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시계가 놓여 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닌 가족을 다시 연결해준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치는 영원히 남는다. 김진아가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